안녕하십니까? 성기능 질환을 20년 넘게 한의학적 방법으로 진료해온 한의사 이정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성관계가 가능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인 사랑의 기술을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년의 성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신체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매혹적인 어떤 사랑의 기술, 일종의 테크닉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전략에 대한 관련해서 5가지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성생활의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 이런 거를 조사해서 보고한 보고서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노년층은 이 삶의 만족도라든가 정서적 안정감, 또 신체적인 건강 지표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고서에 보면 이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의 만족도가 결혼 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을 주며, 특히 그 부부 간의 성 욕망의 조화가 일치할 때 더 높은 결과 만족도를 보인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욕구가 조화를 이룰 때, 나도 하고 싶은데 상대도 하고 싶은 이런 욕구의 조화가 있을 때 만족도가 되게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나이에 나도 할 만큼 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지금 이런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나이가 들면 성욕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몸과 마음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신체 또 감정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성관계 방법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설명은 이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만족스러운 어떤 성관계, 부부관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개의 기술적 전략이 있는데, 그게 공감하고요, 소통하고 넉넉하게 애무를 좀 해주셔야 되고, 또 편안한 체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무쌍한 삽입 기술이 필요해요. 이 5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요, 공감하자입니다. 그 성욕의 이 리듬을 맞추는 감정의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성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합입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셔서 알지만 내가 하고 싶은데 상대는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또 상대는 하고자 하는데 나는 아직은 오늘은 별로야, 하고 싶지 않아,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호 욕망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령 그의 관계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흡족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그냥 그래 오늘 한번 해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성관계가 과연 행복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 만족스러운 성관계가 되려면 기본 조건이 이 상호 욕망이 서로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사람은 이 성욕의 리듬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리듬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맞춰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공감 과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애정을 나누고 욕망의 리듬을 조율하는 방법이 바로 공감 과정이고 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공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제가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약속하기고, 두 번째가 칭찬하기고, 세 번째가 스킨십입니다. 자, 약속하기. 자, 우리 여러분들 무엇을 약속할 것인가, 그게 관계를 언제 할지 약속을 해놓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관계를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불안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럼 설레어요. 내가 몸 상태가 어쩔지 모르는데 갑자기 툭 던지는 거예요. 오늘 어때?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제안을 한 사람은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오늘은 몸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좀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상대의 욕구는 알겠어. 그럼 이거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야, 우리 언제쯤에 관계를 좀 가져봅시다 라고
사랑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면 이 뇌의 기대감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그 시점까지 이 성적인 긴장감이 유지가 돼요. 뇌에서도 뭔가 상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파민이라든가 옥시토신 같은 이런 신호물질들이 조금씩 유발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또 뭐 어린 시절에 운동회나 소풍 같은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당일도 즐겁지만 준비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 보름 전, 한 달 전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즐거워요.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관계도 시간을 정해놓고 요 날짜에 합시다 약속을 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 기다림에 대한 설렘도 있고 그러면서 관계에 대한 만족감도 크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하기. 자, 칭찬은 가장 섹시한 언어입니다. 이 칭찬은 뇌의 쾌락혈을 자극하는 이 사랑의 불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히 가장 섹시한 것이 바로 칭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상대의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아, 참 손이 참 예쁘다. 목선이 참 곱다. 허리 라인이 너무 아름답다. 뭐 당신의 향이 참 좋다라는 등등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이런 표현들은 상대의 성적 아름다움을 인정해주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받는 사람 기분이 좋아지죠. 해보시면 알겠지만 칭찬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상대가 기분이 좋아진 모습을 보면 칭찬하는 본인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인 온도가 상승해요. 상대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들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적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하루에 적어도 10번 이상 칭찬을 해주십시오. 노력해야 돼요.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알아서 칭찬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칭찬할 거리를 찾아가면서 노력하시고 예쁘게 봐주려고 노력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표현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스킨십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뇌는 되게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을 자극하는 게 바로 이 촉각이고요. 그래서 손이 닿으면 마음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자극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변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가능하면 자주 그리고 짧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볍게 손을 잡아준다든지 또 머리를 쓸어준다든지 또 어깨 등을 쓰다듬어 준다든지 가볍게 볼키스 해준다든지 또 허그 안아주는 거죠. 앞에서도 안아주시고 또 뒤에서도 안아주시고 또 가볍게 등도 토닥이기도 하고요. 엉덩이도 두드려드리기도 하고 이런 스킨십을 자주 해주시길 바라요. 가볍게 그리고 짧게. 자, 이 스킨십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스킨십은 우리 인간의 경계를 해제시키는 심리적 경계를 해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사람은 타인이 나한테 접근할 때 이렇게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누군가 낯선 타인이 나한테 접근한다 그러면 방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심리적 방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유발시켜주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잘 분비가 되고요. 그러면서 성적 개방성이 이렇게 높아져요. 상대한테 우리 성적인 관계라는 건 나를 노출시키고 개방해 주는 거잖아요. 상대에 대한 어떤 성적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섹스를 하지 않더라도 이 스킨십만으로도 성적 기대감이 상승할 수 있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킨십만으로도 생활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래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관계 하실 때 소통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 소통이
신체적인 애무 못지않게 감정을 깨우는 아주 중요한 애무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섹스는 몸으로 하는 대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입으로 표현해줘야만 안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타인의 감각이나 감정을 알 수 있나요?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심지어 내 자식이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불편한지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안 하면 상대방이 그냥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죠. 실제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하고 그 추측이 들어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관계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느끼는 다양한 느낌들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행동을 제안하세요. 자, 첫 번째 느낌을 표현하기. 이 느낌을 표현한다는 게 사실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그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하는 것이 되게 부끄럽고 낯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용기를 내세요. 상대의 터치나 자극에 대해서 느낌을 조금씩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를 만져주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조금 간지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만지니까 조금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좋은 점이 있다면 거기 참 좋다.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그럼 이 칭찬을 받는 사람은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니까 그거를 더 자신감 있게 반복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무언가는 얘기를 해주면 반복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고요. 불편한 점을 얘기를 해주면 이게 불편할 수 있구나. 나는 이게 좋은 줄 알고 해줬는데 라고 해서 불필요한 반복을 막을 수 있어요. 나는 불편한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견뎌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행위자는 이게 좋은 줄 알고 계속해요. 이분한테 나쁘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텐데 본인도 이 상대 파트너를 좀 기분이 좋게 감정을 좀 고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데 본인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거죠. 얘기를 해주셔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어느 효과가 뭐냐. 상대방의 행동의 선택지를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으로 흥분이 상승할 수 있어요. 칭찬받은 사람은 야, 이 자극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더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후에 서운함이나 뭔가 미진한 그 아쉬움들 있죠. 이런 게 남지 않아요. 그리고 어색함도 남지 않고. 그래서 꼭 표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제안을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말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기적인 말이 아니에요. 나만 쫓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감각을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상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좀 더 이거 부드럽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좀 더 천천히 좀 움직이면 좋겠어요. 좀 더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지금이 좋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잠깐 멈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멈췄다가 다시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눈치로만 때려 맞춰야 돼.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 나도 원하는 걸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상대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의 제안이 두 사람의 성적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넉넉한 애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노년기의 몸이 우리 청년기의 몸하고 많은 변화가 있죠.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반응 시간이 길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몸이 반응하는 것도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성생활은 이 애무가 아주 중요해요. 특히나 여성 입장에서는 삽입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애무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 성관계 시간을 이렇게 쫙 훑어보면 그 시간의 7, 80%는 대부분 애무가 차지하고요. 실삽입 시간은 한 20,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무를 예열하는 데 오래 걸리는 이 노년의 몸을 위해서 넉넉하고 충분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무는 일단 길게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애무를 하는 방향은 멀리서 가까이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멀리 가까이에 대한 기준점은 생식기관이겠죠. 거기서부터 먼 곳부터 가까운 쪽으로. 그 다음에 터치 강도는 가볍고 느리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이 애무의 기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애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10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젊은 시절의 여성은 요 시간에 한 반 정도로도 충분히 심리적인 흥분이 고양될 수 있어요. 5분 정도 이내라도. 근데 이 노년의 여성의 몸은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말초 신경 반응이 둔화됐어요. 자극을 줘도 그 자극에 대한 그 말초 쪽 신경 반응이 아무래도 감수성이 떨어져 있어. 그리고 원래 흥분이라고 하는 건 말초 쪽으로 혈류가 많은 양의 유입이 돼서 혈관이 충혈되고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 반응 시간이 늦어집니다. 한마디로 뜀박질을 할 때 젊은 청년들이 체온이 높아져서 땀이 나는 시간하고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이 노년기에 있는 분들이 운동을 했을 때 땀이 나는 시간에 차이가 있어요. 그게 몸이 더워지는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초혈관이 확장된 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분 이상은 애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성적 흥분이 점차 축적되어야 삽입 시에 통증이나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애무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애무의 순서를 한마디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원근법입니다. 이 원근법의 목적은 성감을 서서히 고조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자, 원근법은 먼 곳부터 가까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또 안전한 부위에서 민감한 부위로.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심지역 방어를 줄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터치하거나 만져주면 우리는 약간 놀라고 저항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그 심리적인 방어를 줄여줘야 되고 이 성적인 흥분을 점진적으로 고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고전적인 애무 기술이 바로 이제 이런 원근법입니다. 추천하는 어떤 그 방법이나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안면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볼이나 입술, 그다음에 이제 목덜미에서 이제 가슴 쪽으로 내려가서 충분한 애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배꼽 부위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꼽 부위가 충분했다. 이제 배꼽 부위는 사실은 그 주변은 생각보다 그렇게 예민하진 않아요. 거기서부터 스스로 천천히 내려가셔서 허벅지 안쪽, 서해부를 지나서 허벅지 안쪽으로 내려가시는데 허벅지 안쪽을 타고 내려가셔서 무릎 쪽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무릎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서서히 올라오셔서 대음순, 소음순 쪽을 순서대로 자극을 합니다. 대음순은 그 외측을 싸고 있는 도톰한 피부죠. 거기 대음순,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소음순. 그리고 여기가 자극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클리토리스를 자극을 하면 됩니다. 자, 이 흐름은 그 심리적 개방성을 높여주고요. 성적 반응을 자연스럽게 상승시키는 이 감각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이 방법은 가능하면 천천히 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급하지 않게, 느리게, 그리고 가볍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항목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그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충분하게 터치를 해라. 그리고 피부 표면을 가볍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면을 산발적으로 이렇게 터치만으로도 흥분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초 신경이 조금씩 누적이 되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극은 맨 마지막에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에 직면했을 때 강도를 높여가는 거죠. 그리고 자극을 꾸준히 일정하게만 주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었다 안 주었다를 하는 거죠. 잠깐 휴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밀당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나 흥분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너무 또 인터벌이 길어지면 또 너무 확 식어버리니까 이거는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한데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학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성적 흥분은 단일하게 강한 자극보다 이렇게 누적적으로 점진적으로 자극이 모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성적 흥분은 이 되뇌 피질부터 변연계, 시상하부라고 하는 축으로 점진적으로 활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각을 점진적으로 입력을 하고 이 성감 중심으로 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라든가 옥시토신 같은 그 성감을 높여주는 데 관여하는 이 신호물질들이 쫙 천천히 꾸준히 생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너무 급한 자극, 그걸 과속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너무 급한 과속 자극은 오히려 긴장감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고요. 점진적으로 부드러운 자극들은 안정감이나 이 감각을 점천적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 마사지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사지 받으실 때 너무 급하게 쪼물락쪼물락 하면 몸이 아파요, 오히려. 긴장도 되고. 근데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압력을 높인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그 강한 자극도 내가 수용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점진적이고 부드러운 자극을 서서히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이 네 번째는요. 체위가 또 중요한데요. 편안한 체위가 꼭 필요합니다. 이 노년기가 되면 되게 중요한 변화들이 생기죠. 60대나 70대 이상이 되면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폐기능이 되게 약해집니다. 조금만 걷거나 뛰거나 그러면 호흡이 쉽게 올라오고 숨이 차죠. 그리고 성기능 자체의 반응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하게 체위 변화를 너무 자주 주면 피로해집니다. 피로감이라든가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하면 거부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 체위를 선택할 때 꼭 고려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관절의 가동성입니다. 무릎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또 허리라든지 또 어깨 이런 데 움직임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의 제한을 무리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체위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성은 질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애액도 줄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마찰이 강하거나 많으면 또 그런 체위인 경우는 이 애액이 너무 빨리 건조돼 버려요. 그래서 질 건조를 좀 막아줄 수 있도록 이 부드럽고 느린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삽입을 할 때 생식기가 외부로 이렇게 빠져나올 때 공기에 노출되면서 그 안에 있는 애액이 빠르게 또 건조되거든요. 그런 환경을 좀 줄이는 체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연성. 아무래도 몸이 이제 딱딱해지고 그 유연 정도가 떨어지니까 과도하게 유연성이 요구되는 체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젊은 시절에 이거는 가능했을지 모르나 나이가 드셨을 때는 이런 체위들은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쿠션 등을 잘 활용을 좀 하세요. 허리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엉덩이라든가 이런 목 등의 지지형 쿠션 등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을 좀 상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노년기에 편안하게 성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체위를 몇 가지를 추천을 좀 드릴게요. 이 첫 번째는 이제 측위 체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푸닝 체위라고 하는데 옆으로 누워서 하는 체위죠. 이게 이제 노년기에 가장 추천되는 체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옆으로 누워 있다 보니까 몸을 한쪽 편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 긴장이 조금 줄어듭니다. 최소화가 돼요. 여성이 이렇게 눕고 남성이 그 뒤를 이렇게 해서 여성의 뒤를 보면서 서로 옆으로 누워서 관계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옆으로 누워서 관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마찰이 좀 부드럽기 때문에 여성 질 건조에도 도움이 좀 되고요. 남녀 모두 이게 골반이나 허리에 또는 무릎에 부담이 되게 적어요. 특히 그 무릎이 안 좋은 분들에는 그 무릎 부담이 거의 적죠. 근데 좀 이게 단점이 좀 있는 게 한쪽 다리가 조금 이렇게 고정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베개나 쿠션 등을 다리 아래에 받쳐주면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팁으로 활용하시고요. 스킨십이나 포옹들이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고 부드러운 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상의 체이가 있습니다. 카우걸 포지션이라고도 하고 또 기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성이 컨디션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여성이 위로 올라가셔서 상의 체위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여성의 자율성이나 통제감을 높일 수 있는 체위입니다. 장점이 뭐냐면 이 여성들이 삽입하는 속도라든가 또는 깊이라든가 각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이 좀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질벽도 위축이 돼 있어서 삽입할 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좀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상위로 올라가면은 이 부분들을 스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은 또 허리와 다리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요 자세가 클리토리스하고 밀착감이 좋습니다. 이게 여성 치골하고 이렇게 여성들이 치골 쪽하고 남성의 그 치골 쪽에 이렇게 맞닿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클리토리스 자극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여성분이 무릎이 좀 약하다. 이게 그러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다가 무릎 쿠션 등을 좀 활용한다든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처음 시도할 때는 좀 천천히 얕은 삽입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는 이제 좌식 밀착 체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앉아서 서로 끌어안는 체위예요. 그러니까 지면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서 이렇게 기대 앉아 있는 거예요. 기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여성이 이제 위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서로의 상반신 밀착으로 유다감이 증가하고 허리 부담이 좀 적고 요거는 삽입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을 적극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감정을 고양시키는 노력으로도 그것이 중점이 되어 있는 체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보통은 이제 남성이 의자에 앉는 쪽이 되겠죠. 침대에 기대 앉는 것도 남성이 보통 기대 앉게 되고 여성이 이제 무릎을 꿇거나 남성을 다리로 감싸 안으면서 삽입이 이루어지는 체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삽입이 이게 원활하진 않아서 삽입 진폭이 좀 작을 수밖에 없는 체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그 삽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편안하고 그래서 성적인 흥분감을 높이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높이는 체위라고 그래요. 자, 네 번째는 기댄 여성 상의 체위라고 하는데 하프 카우걸이라고 해서 여성 상의긴 합니다. 여성 상의긴 한데 아까 그 카우걸 체위 같은 경우는 여성 상의 체위는 여성이 그 자기 상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여성이 상체를 남성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요. 그러면 이 팔을 쓸 수가 있거든요. 팔을 침대에 이렇게 짚거나 남성 가슴 쪽에 이렇게 기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성이 무릎이나
허벅지 사용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나 허벅지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여성 상의를 좀 하기가 어려운데 이 체위는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체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하고 남성하고 시선이 굉장히 가까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심리적으로 친밀감이 많이 상승하는 체위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의 상체를 베개를 넣어서 약간 높이면 더 편안하게 관계 진행을 할 수 있는 체위가 이 하프걸 체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침대 그 가장자리 체위라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 노년의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체위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여성이 침대에 눕고요. 남성이 침대 가장자리에 서서 삽입을 진행하는 그런 체위입니다. 침대가 좀 높으면 남성이 무릎을 꿇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근데 침대가 좀 낮으면 남성이 살짝 무릎을 굽히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삽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체위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삽입이 수평 삽입이 가능해요. 이 수직 삽입이 아니라 수평.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삽입을 할 때는 질이 이렇게 있으면 남성들이 상의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삽입이 이런 각도로 진행이 되거나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삽입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성 질벽의 한쪽 면을 주로 자극을 하게 됩니다. 윗벽이나 아랫벽. 근데 이 체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평 삽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질 안쪽 전체 면에 골고루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적은 자극으로도 여성 입장에서 충분하게 자극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체위예요. 남성은 상대적으로 무릎이 좀 안 좋거나 하신 분들도 부담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엉덩이 각이 좀 안 맞으면 쿠션을 좀 넣거나 그 삽입각을 조절하시면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좋은 체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5가지 체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년기 성관계에 있어서는 이 다양한 체위보다 중요한 게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체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체위들은 스킨십이라든가 포옹이라든가 이게 눈맞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편안한 체위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가능하면 체위는 단순하게 하고 오히려 삽입을 하실 때 그 리듬이라든가 뭐 깊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면 만족도를 편안하지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그 5번째 전략인 삽입의 기술. 삽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삽입에서 중요한 거는 깊이, 그 다음에 리듬과 템포, 방향의 변화입니다. 이 삽입을 통해서 이 파트너의 감각을 조금씩 깨우고 고양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이가 들면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격렬한 큰 움직임은 힘들다고 하니까 섬세해야 됩니다. 작지만 다양하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리듬이라든가 삽입 리듬, 삽입의 깊이, 또 삽입하는 방향의 변화가 이 성감을 이렇게 크게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뇌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 뇌는 반복된 지루함을 아주 싫어합니다. 뭔가 어떤 자극이 반복돼. 그러면 지루함을 느끼고 그 반복된 자극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요. 처리를 안 해버려. 그게 위험도가 없다면. 위험하지 않은 어떤 특정한 자극이 지루하게 반복되잖아요. 처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적인 자극의 흥분을 고양시키려면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뇌가 지루하지 않게끔. 자, 그럼 어떻게? 첫 번째는 삽입의 깊이의 변화를 주자. 그래서 제한되는 게
9,001신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9번은 얕게 1번은 깊게 하자는 거죠. 자, 방식은 이렇습니다. 얕은 삽입, 질 입구 쪽 한 3분의 1만 얕게 삽입을 9번 정도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대부분의 이 사정 오르가즘이라든가 좋은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그 신경들이 질 입구 쪽 3분의 1 앞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극해 주는 게 쾌감을 누적시키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얕은 삽입을 9번을 하고, 그리고 1번 정도 깊은 삽입을 1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순간에 감각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해방감을 느끼면서 확 크게 유도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얕은 9번의 삽입을 하면서 이 파트너는 다음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한 번의 깊은 삽입으로 충만한 자극을 주면서 감정을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많이 소개되는 게 9,001신법입니다. 젊은 층은 3번 정도 얕게, 1번 정도 깊게 보통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극이 이제 고양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9번을 깊게, 9번을 얕게, 1번을 깊게 하는 방식을 저희가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게 노년 여성에게 유리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 입구에 신경 밀집 부위가 있어요. 그 윗부분에 G스팟 부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얕게 삽입하는 게 골반 기저근의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깊은 삽입을 간헐적으로만 발생을 시키면, 우리가 깊은 삽입을 하게 되면 골반 기저근에 부담을 좀 줍니다. 그래서 부담을 좀 줄이면서 흥분을 좀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 리듬이나 템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작탁법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작탁은 참새작, 모이 쫓을 탁, 참새가 모이를 쫓는다는 그런 방식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감을 조절하는 일종의 템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삽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참새가 모이를 쫓듯이 하라는 거예요. 참새가 모이를 어떻게 좋아해? 이렇게 톡톡 치죠. 톡, 톡톡. 짧게 끊어치잖아요. 톡, 톡. 자, 이런 리듬으로 삽입을 전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삽입과 삽입 간에 그 휴식기가 있잖아요. 휴지기가. 그게 이제 템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빠르게 할 수도 있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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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톡, 톡, 톡 이렇게 인터벌 줄 수도 있죠. 이렇게 느리고 깊은 인터벌 줄 수도 있고, 좀 짧고 빠른 리듬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느릴 때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거고, 또 좀 빠르게 하면 긴장감을 높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교차하는 겁니다. 긴장을 주기도 하고 이완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흥분이라든가 안정을 이렇게 번갈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성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전의 팁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작탁하는 방법으로 얕게 9번을 할 때 그렇게 작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탁, 탁. 그래서 상대의 반응을 보고 그 리듬과 템포는 조율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게 작탁하는 방법으로 9번을 삽입을 하고, 한 번은 깊이 쑥 진입을 해주는데, 깊이 진입을 하고 바로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때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깊이 삽입을 해서 거기서 멈춰주세요. 깊은 삽입을 하고 정지를 하고 가볍게 질 안쪽 벽을 살짝 눌러주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이 느낌을, 이 몰입도를 높이고 성적인 느낌을 이렇게 확 이렇게 폭발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방향. 삽입하는 방향을 어디로 줄 거냐. 왜냐하면 여성의 질벽은 그 위치에 따라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면 감각의 결도 달라집니다. 여성들이 제일 민감한 부위는 질 위쪽 벽
앞벽 3분의 1 지점이에요. 이쪽에 뭐 G스팟이라든가 하는 이런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오르가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좋은 지점, 스팟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율신경이 말단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질 상방향, 윗벽을 자극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삽입하는 것도 있고, 아래쪽 방향으로 삽입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이제 아랫방향으로 삽입을 하게 되면 질 후벽에 맞게 돼요. 근데 질 후벽은 항문하고 근접 부위죠. 그리고 질 후벽을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그 항문하고 근접도 되고, 저 안쪽으로는 자궁 입구 쪽, 자궁 경부 그 입구 쪽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 자극은 좀 안정적이고 묵직한 자극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오르가즘은 그 앞쪽에서 발생하는 오르가즘하고 좀 다른 성격의 오르가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전신적으로 느껴지는 깊은 오르가즘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 말고도 회전을 하는 방법이 있죠. 마찰 질 상하 좌우를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회전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윗벽, 아랫벽, 좌측벽, 우측벽을 번갈아 가면서 작탁하듯이 자극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은 이 마찰 부위에 변화를 주고 여기 지속적으로 신선한 감각들을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아까 날쌔다고 그랬잖아요. 윗벽을 자극할 때랑 아랫벽을 자극할 때랑 반응하는 감각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다양한 감각이 여성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고양이 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드신 여성들 입장에서는 남성들에 비해서 특별히 배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에 좀 맞춰서 이런 삽입 기술을 좀 배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들이 이게 질이 건조되기 쉬워요.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는 좋지 않습니다. 천천하게, 서서히 속도를 좀 늦게 활용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애무를 충분히 좀 해주시고 시간을 길게 해서 질 안쪽에서 윤활액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권장드리고 싶은 경우는 60세가 넘어가시는 여성들, 50대 중반만 넘어가도 이 윤활제를 좀 자주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윤활제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 윤활제들이 대부분 우리 신체의 체액 조건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약국에 가면은 많이들 살 수 있기 때문에 약사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성관계 그 윤활액을 잘 활용을 좀 해보시면은 이 질 건조에 대한 문제를 많이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들 입장에서 골반 기저근이 되게 약해요. 여성분들은 젊은 시절에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골반 기저근이 이완도 되고 또 손상도 받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골반 기저근이 나이가 먹으면 특히나 더 약화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깊은 삽입, 너무 거친 삽입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깊이 하는 것보다 얕은 삽입, 그리고 작은 자극으로도 적극적인 흥분을 좀 끌어줄 수 있는 그 질 윗벽의 상방향 중심에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관절과 근육들이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무릎이나 허리 이런 데가 안 좋은 분들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체위를 너무 다양하게 구사를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위를 편안한 체위로 고정을 하신 다음에 삽입의 각도나 템포나 리듬만 가지고 변화를 주는 게 오히려 훨씬 상대를 위한 그 배려감 넘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의 기술은 평생 수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러셨어도 이 사랑의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성은 발전시키려면 공감하고 소통하시고
많은 스킨십으로 터치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상대를 알아갈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부부간의 성관계입니다. 자, 성관계는 성기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나누는 대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관계를 늦은 나이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충분히 행복하게 관계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